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신이 떠날 때를 안다는 거, 이거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모든 일에 미련을 갖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재기 불능이 될 때까지 계속 선거에 출마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 주위 사람들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미련 없이 깨끗하게 총리직을 던졌습니다. 이게 보기는 쉬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동안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떤 인물을 다시 총리로 기용하는가, 바로 이 문제인데, 이번 사태가 남긴 것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불법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상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거,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해왔다면 상식을 찾는다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상식을 찾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첨조.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 아침도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침에 나와주셔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도. 이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유, 일찍 일어나는 게. 저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제 저녁에 안대희 총리 지명자 기자회견 갖고 총리 후보를 사퇴를 했는데.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것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 파장은 어딜까? 그렇죠. 이거죠. 예. 자, 오늘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뭐 시골 촌극처럼 파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아, 파혼. 네, 개인사 대부분의 일이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인연인데, 따지고 보면 나라 일도 이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인연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만남이 결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약혼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예. 만남, 인연, 함께 미래를 헤쳐나가기로 한 약조, 이게 깨졌다는 의미에서 파혼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파혼. 뭐 어쨌든 파혼이라는 게 남녀 간의 만남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좀 안 좋은 형태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뭐 이게 안 좋은 형태지만 이 파혼, 이 책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대희 총리 후보를 한번 이제 신부감에 비유를 해본 겁니다. 뭐 자신의 문제는 예.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예. 이 혼처가 보통 혼처가 아니니까 욕심이 났겠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 자신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자 또 호기롭게 11억 원을 사회에 쾌척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예비 후보에게 하자가 있다, 이 결혼 반대세,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결혼을 무르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보험 청구로 생각을 한다면 예. 파혼에도 비용이 들었어요. 이 환원 약속 11억 원은 이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총리 혹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한 이 성의 표시가 졸지에 공탁금이 된 것도 있지만, 이 신랑 집 입장에서 본다면 이 결함 있는 신부를 데려온 중매쟁이를 탓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요거 참, 예, 아주 그러네요. 네. 중매쟁이. 그러면 이 중매쟁이라는 게 이게 결국 신랑 집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그죠?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 중매쟁이가 밖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집 안에서
예.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이제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통 검사와 대법관으로 명예로운 공직자 이미지를 지녀왔던 안대희 전 총리 내정자는 1년여 전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그 총리 사퇴 때 예. 데자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파가 금수원 정문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걸고 있잖아요. 글쎄요. 이게 뭐 무슨 주술이 됐는지 김기춘 실장이 계속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하필이 골라온 신부감이 고향 후배이고 또 직장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중매쟁이 역할로 비유한 것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해임되는 상황에서도 본인은 유임됐는데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춘 실장은 다른 사람을 청거했다. 뭐 이런 보도도 그렇게 있긴 그랬다면 있더라고요. 또 구설이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사실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또 새 신부를 네. 찾아오는 게 먼저인지. 그렇죠. 그죠? 아니면은 뭐 내가 이번 일을 책임지고 어떻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그런 이제 질타들이 뭐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 주신 대로 총리 인사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정국 이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쇄신, 개혁, 개조 이런 게 이제 거론되는 마당에 기회를 더 달라 하기는 또 좀 명구스러울 수 있고요. 고민이 누구보다 깊을 텐데 이 문제는 야권과 언론 검증, 국민 여론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예. 날리지 말았어야 할 카드거든요. 저도 어제도 그런 논평을 했는데 절대 이 박근혜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카드가 예. 어제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 이것을 어떻게 이제 원복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수 한 명 요새 찾는데 뭐 대대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비용도 많이 들 텐데요. 진짜 신부감 찾기 국민 대공모 오디션 이런 거라도 열어서 이 대대적으로 아니 이제 뭐. 검증 발굴하고 예. 의사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 카피로 다른 사건 설명이 됩니까? 이게 뭐 파혼 그대로 적용은 안 되지만 예. 지금 뭐 대국민 공모 오디션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6.4 지방선거가 그런 오디션이죠. 지역의 일꾼을 찾기 위한 오디션이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D-6일인데요. 세월호 참사 분위기로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이었는데 사실을 네거티브가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예. 이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정몽준 후보가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농약 급식 공방 한창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도지사 그 경우에는 지금 이 보육교사 공무원화 문제 한참 설전을 벌이고 있고요. 예. 독설, 폭로, 난타전이 제일 심각한 곳은 인천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유정복 후보는 송 시장 인맥이 인천 요소요소에 박혀 있다. 송피하다. 이렇게 이제 대놓고 비판을 했고요. 예. 또 송 후보 쪽에서는 유정복 후보가 의원 시절에 예. 밥값을 엄청 썼다. 이런 비용 처리 문제까지 공개하면서 맹비난 중이라 보기 좋지 않은데요. 예. 선거에서는 네거티브의 반대말이 단순히 포지티브가 아니고 매니페스토지 않습니까? 예. 정책 선거인데 지금 뭐 당장 효과가 난다고 독설전을 벌인다면 스스로에게 아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런 파행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네거티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네거티브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항상 2주에서 10일 사이에 가장 많은 네거티브가 나옵니다. 지금 바로 이때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마땅히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막 터뜨리는 거 이게 이제 선거에 나중에 아닌 걸로 이 판명되더라도 전략 중에 네. 기본인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참. 근데 어제 우리 저 축구 졌죠. 이 한 점 차로 졌죠. 한 점 차로 졌죠. 안타까웠죠. 예. 뭐 이것도 한 번의 실수가 또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제 축구도 지고 또 어제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기분이 우울한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으면서. 네. 그래서 오늘 뭐 파혼, 파행, 파국 이런 얘기여서 이 이별 노래인데요. 김광진 씨가 불러주는 편지인데 첫 소절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근데 이제 어제 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생각도 납니다만 이 예. 노래를 꼭 유병헌 회장이 듣고
빨리 좀 자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1부, 2부에 걸쳐서 어제 있었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사퇴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요, 과연 야당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사퇴 어떻게 보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사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게 위원장 역할을 못하고 이제 다시 좀, 물론 새로운 이제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또 위원장을 하시겠지만 어제 사퇴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스스로 사퇴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예의를 지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사퇴 표명을 하리라고 그 전에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이제 위원장 쪽에서 1차 회의를 했고요. 네. 이제 그 위원회 그동안 검증 결과를 언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예. 도저히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중압감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그 대쪽이다, 국민검사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좋은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이제 대법관 지난 이후에 그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전관 예우에 대한 그 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 3사에 비행기 못 타고 배 타고 가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서민들의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있었던 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민적 정서에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일반 정서적으로도 넘지 못할 만한 그런 큰 과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이제 변호사로서의 수배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뭐 예를 들면은 신고하지 않은 그런 그 소득도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미를 좀 만들고 있었고. 예. 또 대법관 시절에 그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동욱 헌법재판소장도 있었던 일이 아주 크게 있었는데 그 문제도 적지 않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사퇴 표명을 두고서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 청와대에 통보하고 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발표 전에 그 안대희 후보자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알려왔다라고 하는 그 청와대 그 전원이 있었는데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뭐 이런저런 결정을 못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안대희답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명예를 지킨 본인은 남고 싶었다는 그런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청문회 때마다 이 기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안대희 후보자의 문제 지금까지 드러났던 것들까지만 본다면 뭐 불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정관이유 문제라든지 이게 불합리라든지 잘못된 사회적 관행의 산물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부동산, 병역, 그죠? 네.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이 기준을 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국민적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거는 저희도 쭉 인사청문회 그 결과를 지켜보지만 국민적 관점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런 고위 공직자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정서를 자꾸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물론 변화는 있습니다만 그 국민 정서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기준이 형성돼 있다. 아마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론 검증이나 기타 나오는 그 여론을 봐서는 이것이 공직자로서 이제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약간 의욕 있는 그런 돈들을 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돈 문제로 본다면 그 수입이나 그 벌이의 문제로 본다면 그런 정도 아니냐.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었던 것들은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득세 탈루라든지 불법 행위도 상당 부분 겹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죠. 아마 그 내용들이 또 본인 사퇴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요, 어떤 인준청문회든 인사청문회든 간에 청문회를 하게 됐을 때 그게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있었거든요. 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계속 이어져 내렸는데 이 청문회 때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검증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문 대상자에게 약 200개 정도의 문항에 스스로 자기 진술을 하게 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검증 절차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게 잘 안 돌아간 것 같아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총리 그 인사청문회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제 장상, 장대환 그 두 분의 연속된 이제 새누리당 그 당시 그렇죠. 한나라당이 예. 이제 그 의결에서 그때 다수당이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이제 치명적인 그 부결권을 행사해버린 그런 예였는데 예. 그때 보면은 그때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때는 뭐 주민등록법상의 그런 그렇죠. 문제 정도 이런 예. 정도로 이제 상당히 저기서 생각할 때는 국민적 정서에는 그렇게 크게 위해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그 의결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춤을 춰 왔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정부에서의 그 다수당인 새누리당 정부에서의 그 기준은 상당히 국민 정서보다도 굉장히 동떨어진 채로 완화된 그런 방식을 들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 전에 더 엄격하게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그때도 그 위장적인 문제야 뭐 항상 문제가 불거지는 거니까요, 사실. 그때나 예. 지금이나. 근데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시스템의 문제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냐, 이 문제인데,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전 정호원 총리가 사퇴를 표명한 지 한 4주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전관예우는 충분히 청와대에서 알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단순한 논란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도도 그야말로 국민 정서도
몰랐다는 것이 오로지 아직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불법은 없었지 않느냐라는 정도, 그 정도 하나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민정서를 이겨내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이 국민정서에 동떨어져 있는 판단을 한 것이 우선 문제다. 그리고 4주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허설을 했다든지 이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저희 인사청문 위원들이라는 것도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들 들으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직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어떤 그 판단 능력 자체에 저희들은 아주 심한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죠. 우려를 표하고 이런 정도의 그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부터 문제다. 그리고 우선 대통령께서 이 검증된 후보들 몇 명을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그 검토를 했을 텐데 예. 이것이 오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 벌써 대통령의 인식 자체도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아주 큰 우선 기본부터 저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야권이 김기춘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뭐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근원이고 원칙이고 돌아가는 것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된 사과와 이 국민 정서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야당에서는 너무 대통령 사과를 자주 요구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의 사과를 표명하는 것보다도 진실된 인식, 스스로에 대한 인식. 예.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신 문제까지도 뭐 이렇게 거론한 것, 그건 저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 관점에서 청와대가 정말 일반 저작거리 시장에서 그냥 한 며칠을 굴러서 국민적인 생각들이 뭐다라는 것들을 정말 뼛속 깊이 알게 된 이후에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국민 정서에 맞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국민 정서에 스스로 부합해 온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대쪽 이미지 국민 검사라고 하는 안대희 후보자의 그 지명은 상당 부분 상당한 그 지지도를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2~3%라도.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소멸해버렸고 지방선거 앞둔 이 시기에 이렇게 사퇴 파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은 총체적인 대통령 청와대 시스템의 그 문란, 무능력 이것들이 뭐 그냥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는 예. 아무래도 그쪽에 많은 나쁜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총리청문특위위원장이시죠. 이정걸 의원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2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여당의 입장,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사퇴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간밤에 들어오는 국제뉴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 말이에요. 이거 반대하는 여론을 막기 위해서 태국 정부가 SNS 사이트를 차단했다 그러네요. 한때.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한때 태국 당국이 페이스북을 차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태국 군부의 요청으로 어제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오늘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 측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온라인상에서 군부에 저항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태국 군부는 온라인상에서 치안 유지를 방해하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구금했던 인사들 석방은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구금돼 고문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 짜투폰 독재 저항 민주전선 연합회장 그리고 나타우 전 상무부 차관을 석방했습니다. 이 두 인물들은 과도 정부에 협조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지난 일주일 가까이 구금됐다 석방이 된 겁니다. 한편 이 잉락 총리도 전 총리도 현재 방콕에 있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소식인데 쿠웨이트 법원이 말이에요. 동료 직원을 살해한 한국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쿠웨이트 1심 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말다툼을 한 뒤 동료 직원을 살해한
GS건설 현지 공사 현장의 외주업체 전 직원 Y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Y씨는 작년 12월 14일 쿠웨이트의 GS 공사 현장 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1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2심과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총리 내정자의 사퇴 표명, 앞선 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시죠? 이철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청문특위 간사신데 어제 갑작스런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백성이 하늘이다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높은 식견과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관료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분은 그래도 국민검사로서 많은 명성을 날렸고, 좀 이 어려운 당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라서 처음에는 모두가 괜찮다 생각했는데, 네. 정말 국민 총리로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거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갑작스런 청와대의 교감 속에서 사퇴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의지대로 사퇴했느냐, 이거가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청문회 이제 간사를 하라는 당에서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예. 아직까지 검증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 완전 교감도 못 해봤고,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았느냐 하는데 저는 전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예.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건 언론에 보니까 교감이 전혀 없었다. 예.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비서실장은 만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봐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주변 자기 측근들하고 해가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사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청문회 하기도 전에 우리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중간에 낙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 여부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도 했는지, 안 그러면 전혀 몰랐는지, 예. 그래서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몰랐다면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어요? 글쎄, 저는 그전에도 이런 말들을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검증하는 사람들은 완전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법관이라면 정당 예우가 있느냐, 이게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기 쉽도록 다 점검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 인사 조치가 자주 되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검증하는 분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검증하는 분들은 고위직 말고 중간직에 있는 분들은 항상 거기서 말뚝처럼 계시면서 무슨 문제 탁 하면 예감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딱 찾아내기도 하고 또 전문가 수준으로 찾아내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였었는데 그거는 사실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소득이 늘었으면은 왜 늘었느냐? 그렇죠. 변호사 수입니다. 예. 수입료가 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이제 법관들은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 판단했는지 안 그러면 몰랐는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정보 이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도 수집하는 것과 이것을 분석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용은 알아도 판단하는 분들이 판단의 그 문제다.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대법관 지난번은 수임이 얼마 정도 되고 1년에 얼마고 뭐 이런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들하고는 다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잣대인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또 총리 새로운 인사들을 추천하고 해야 되는데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거취를 결정하겠다. 본인이 이야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저들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질 건 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일이 있다고 다 물러가면은 누가 일을 하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물론 총리가 스스로 물러가 사퇴할 정도로 됐으면은 인사위원장은 스스로 전혀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좀 누적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당에서는 저도 이제 지방선거 한다고 지방에 와 있거든요. 그러시죠. 지방선거는 지방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하나 터질 때마다 누가 책임지고 나간다. 그래 하면은 좋게 좋겠지만은 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좀 잘못이 된 일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생기더라도 해수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인사 우리가 산적했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중심 잡는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으로서야 당연히 어려움이 더 커지죠. 세월호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이런 이제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와 연관돼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김영란법도 지금 이 통과를 못 시켰어요, 지금. 그죠? 이 부분은 이걸 그러니까 사실 빨리 이것이 좀 통과가 돼야지 이 관피와 척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서 사립학교 교직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을 포함할 거냐 또 직계만 할 거냐, 가족을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고 난 다음에 피해가 더 크면 안 되거든요.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번에는 잘했다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만들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법이었다. 자기들 뭐 다 빠지고 뭐 이렇게 비판을 받는 법보다는 국민들께서 소위 김영란법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땐 잘했다. 이런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피와 척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앞으로 총리는 어떤 이미지, 어떤 능력,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총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지금 분열대가 있고 네. 그래서 화합할 수 있는 또 좀 통 크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무형 감각을 가진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뭐 간피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 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법을 시행하고 법대로 하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무형이라는 거는 정치인 출신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이제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부적인 감각을 지니고 국민 화합과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고 능력을 가져서 헤쳐나갈 수 있는 예. 큰 그런 능력을 가진 큰 얼굴을 가진 그런 예.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관피와 척결이라는 거는 공무원 사이에 맡기면 되니까 일단은 민심 관피와 수습이 척결도 총리가 정말 강력하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 법대로 수습. 원칙대로 하는 예. 각 부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예. 총리가 모든 걸 다 하도록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새로운 총리 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해야 되겠죠. 선거 전에 하는 게 나을까요?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빨리 하는 게 뭐 이제 여당이 도움이 되는다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괜찮은 분을 검증을 잘해서 해야 되지 선거 전후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이 그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나 얄팍한 수로 비칠 수 있으니까 정말 통합형 잘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찾아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총리 청문특위 간사시죠?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꿈의 브라질. 이토록 화려한 축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LG 울트라 HD TV의 초고화질로 다시 없을 화려함을 즐겨라. 화질도 3D도 4배 더 살아있다. 꿈의 화질 LG 울트라 HD TV.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